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이날에는 제롬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의 연설을 좀 지켜보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급락한 후에 다시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 0.3% 올랐고요. S&P 500 지수 0.58% 올랐고 나스닥 지수 0.81%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이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 이렇게 두 가지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CNBC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연설인데요. 내용이 전체가 다 요약된 기사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영상을 띄워놓고 내용을 여러분께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5%대 인플레이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가 압력 요인은 약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연준 의장이 팬데믹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물가 압력 요인은 사라질 것이고 너무 높아지게 된다면 조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5%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경제 재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최근 나오고 있는 지표도 이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인플레이션 급등에서 많은 부분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이끌었고 그리고 팬데믹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열기가 냉각될 것으로 예상하긴 하지만 너무 높은 상태를 지속한다면 연준은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 이제 팬데믹 관련 인플레이션 곧 높은 것이 식을지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준은 금리 인상의 촉매로 실질 인플레이션을 기다릴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해가 가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강력하게 추측한다. 하지만 고용이 너무 높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약간 안도감을 주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를 너무 확대하는 게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한 요인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가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고용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경제가 더 강해지게 되면 정부의 차입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인플레이션을 2%나 아니면 더 낮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1970년대만큼 높은 인플레이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른 데는 뭐 상당히 중고차나 그리고 트럭 같은 경제 재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왔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효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예상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은 인플레이션 발언을 이 파월 의장의 증언을 좀 잘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기사를 같이 보실게요. Bitcoin drops below $30,000. 이것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죠. 비트코인이 3만 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Then recovers.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다. We asked five experts what they're doing. 5명의 전문가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있는 건지 물어봤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화요일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올해 들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됐지만 다시 회복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5명의 전문가에게 과연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다고 해요. 특히 지금 낙관적인 전망을 보일 그런 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대비 지금 절반 정도의 지금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고, 특히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좀 규제에 나서면서 비트코인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악명 높은 이런 뜻이죠. 악명 높은 이런 가상화폐는 이런 큰 조정이
낯설지 않다. 비트코인에 큰 가격 조정이 있는 게 사실 한두 번은 아니긴 하죠. 자, 그러면 5명의 전문가 의견을 쭉쭉 살펴볼게요. 에버코어 ISI의 리치 로스, 기술적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Bitcoin is a good story with a bad chart, but both can change quickly.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는 지금 좋지 않지만 스토리는 되게 좋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은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히 뭐를 강조하냐면요. 지금 핵심적 지지가 3만 포인트다. 만약에 3만 포인트 이하에 이제 머무르게 된다면, 이하로 끝나게 된다면 19,000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12,000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촉매제가 되면서 이제 가파른 그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만 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펀드스트라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톰 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기술적인 사진은 지금 되게 어렵다. 하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전히 강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1년 중에 지금 10일 만에 최고의 상승을 나타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3만 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올해 말 10만 달러나 더 위로 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또 뭐라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런 비트코인과 비슷한 디지털 자산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2021년이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악의 일인 것 같지만 It's a great buying opportunity. 아주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트 휴건,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 CIO.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것은 헤드라인은 되게 나쁜 헤드라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의 규제, 골격이 나오는 것은 sounds scary, 무섭게 들리지만 but it's necessary if crypto is going to go mainstream. 이제 가상화폐가 메인스트림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가상화폐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낸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더 환경 친화적인 비트코인이 더 빠르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더 강한 시장을 만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압력이 많지만 우리의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들이고 변동성이 투자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뭐 구름에 숨겨져 있는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는 빛나는 이런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BKCM의 브라이언 켈리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번 주의 가격 액션은 단기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또 전 전문가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국 정부의 이런 액션들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자산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자, 중국은 지난 9년 동안 몇 번이나 비트코인을 이제 규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13년부터 규제를 했다. This is a temporary hiccup. 히컵이 딸꾹질이잖아요. 일시적인 딸꾹질이다라는 뜻은 일시적인 그런 깜짝 놀란 증상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중국에서는 그 채굴 기술들이 자연 친화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뭐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테디 발레라는 요 전략가는 CIO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똑같은 말을 여기 메아리치다.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채굴이 중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incredibly positive,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네트워크를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이런 채굴과 관련된 기회를 높이기 때문이다. Still 하지만 it's discouraging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는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쭉 다 요약을 하자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인데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적인 그런 차트나 그런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의 소식 더 전해드릴게요.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 테이퍼링은 지표에 따라 결정될 것. 지금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테이퍼링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총재는 테이퍼링 여건에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5월 기존 주택 판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0.9% 내렸지만 판매가는 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블랙스톤이 주택 매입 그리고 렌트 업체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에 베팅을 하는 그런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6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 22를 기록하면서 전월의 18보다도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1%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네요. 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주가가 이제 뭐 유럽연합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용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시작했다.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이날 기술주들이 다 좋은 모습 보이면서 1% 이상 올랐고요. 아마존 주가,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첫날을 맞아서 올해 최대 판매 경신 소식에 1% 이상 올랐습니다. 네, 프라임데이 저도 좀 몇 개 주문을 해야겠어요. 레이먼드 제임스, 엔비디아 목표가를 900달러로 상향 조정해서 2.49% 엔비디아 주가가 올랐고요. 넷플릭스 4%, 애플 1.27% 오르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오늘의 발언은 크리스티나 후퍼, 인베스코의 수석 전략가 발언이고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This is a precarious time. 지금은 불안정한 시간이다. 증시가 오랜 기간을 매도 없이 상대적으로 이제 오랜 기간 매도 없이 지내왔고 지금 연준이 정상화 전환 과정을 시작하면서 모든 every utterance 그러니까 모든 발언에 아주 그 증폭된 민감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연준과 관련된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표현을 해주신 김형근님, 그리고 미국 증시 방송은 혜선님이 짱이에요라고 해주신 엄영신님. 두 분 이렇게 선정해 드렸고요. 축하드리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